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KB증권에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이익을 64조 원을 폭발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HBM이 앞을 끄는 것이 아니라 DRAM이 다시 삼성전자를 움직이냐는 그런 제목을 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코엑스에 열린 반도체 대전에 가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증권사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일본 바이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봤고, 결정적인 것은 한미반도체에 그 임직원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순서대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언제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 매출 243조 원, 영업이익을 58조 원을 거뒀습니다. 대단하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영업이익을 58조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합계 삼성 SK를 합해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00조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K하이닉스는 369조 대략 한 370조 원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584조 원, 그 다음에 63조 원, 삼성전자 이렇게 합쳐서 10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폭발할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 D램 마진이 HBM을 추월할 것이다. 삼성전자 64조 원 슈퍼사이클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역대급 실적을 예고를 하고 AI가 키운 D램 슈퍼사이클, 이번엔 HBM이 아니라 D램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반도체의 질서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들어 놓고 파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방송을 했죠. 선계약 후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이 병난을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가 26년에 영업이익이 64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장 동력은 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컨벤셔널 D램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서버, 클라우드 업체의 메모리 탑재량이 급증하면서 DDR5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26년에는 DDR5 마진이 HBM3를 추월할 것이다. HBM4 아닙니다. HBM3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 AI하고 이제 빅테크 고객들이 다변화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라든가 오픈AI, AMD, 브로드컴 뿐만 아니라 애플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습니다. IBM도 있습니다. 일본의 닌텐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D램, 파운드리까지 공급 다변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슬라의 AI4 지금 칩을 하고 있는데 AI5 이를 테슬라가 TSMC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수주를 했습니다. AI6 칩은 삼성이 미국 텍사스 팹에서 할 겁니다. 엑시노스 2600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턴어라운드 국면, 그러니까 만년 적자였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저 적자를 면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HBM보다 더 높은 마진 구조를 예고를 했습니다. KB증권은 DDR5 마진이 HBM3를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BM4를 제가 코엑스에서 보고 왔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다 실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급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D램 마진이 HBM3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HBM이 수익의 중심, 삼성은 약간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26년 이후부터는 D램 오히려 수익률이 HBM3를 능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클라우드 AI 서버의 D램
탑재량이 폭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18년 그때쯤 만들어졌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당 한 15에서 2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더 탑재가 늘어날 것이고 공급 대비 수요 과열로 해서 공급 부족이에요.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면서 ASP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세공정 원비, 원C로 적용을 해서 원가 절감의 폭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양과 질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수익성 상승의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김동은, 강다현, KB증권의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컨벤셔널 D램 수요 급증, DDR 마진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그 영업이익이 64조 원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HBM3E하고 HBM4 샘플입니다. 이게 실물입니다. 실물. 빛을 이렇게 막 맞춰져 있어가지고 실물이 잘 이렇게 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직접 찍어가지고 영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테크하고 이제 협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고객 구조가 이제 좀 변화가 되고 가격 협상력이 상승을 하는 것이죠. 공급망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HBM도 공급망이 엔비디아 독점에서 오픈 AI, 브로드컴, AMD, 테슬라 고객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2단 HBM3 코어를 통과를 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쭉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엔비디아, 오픈 AI 다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이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매출 확대를 넘어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하는 그런 리스크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 HBM D램 가격 협상에서 협상력 강화 코어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매출 안정화. 그래서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은 계약 기반 산업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시대에는 메모리 시장은 선계약 후 생산입니다. 전에 같이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하게 그냥 대량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팔던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삼성은 이 구조 변화를 가장 빨리 따라잡는 기업이라고 평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GDDR입니다. GDDR은 삼성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젠슨 황도 여기 컨퍼런스 홀인가요? 그런 데서 여기에다가 친필로 사인을 했죠. The Rock, 그러니까 최고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도 어제 가서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파운드리, 삼성의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테슬라라든가 엑시노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IBM이라든가 닌텐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지금 대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캐파가 지금 넘쳐요. 그러니까 TSMC에다가 여기다가는 맡겨가지고 물건을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까지 잘 되고 3나노는 지금 힘을 못 쓰지만 2나노도 지금 엑시노스 2600에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냥 주인공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AI입니다. 이거 A15가 아니고 AI라고 있습니다. AI5를 TSMC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를 삼성이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A16은 알다시피 대략 한 23조 원 정도의 계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애플, IBM, 닌텐도 등 여러 그냥 기업들하고 지금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엑시노스 2600이죠. 갤럭시 S26의 탑재 예정인데 이게 자체 2나노 AP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만 탑재가 된다 해도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의 바닥을 확인하고 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의 동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B증권의 실적 전망의 의미를 한번 보면
2018년 슈퍼사이클 영업이익이 58주가 넘었죠. 넘어서는 2차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신호다.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유지를 했어요. 참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코엑스에 가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봤었는데 삼성이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허덕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15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삼성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 간에 AI 협력 확대로 해서 고객 다변화, 그 다음에 삼성이 생산 능력 확보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좀 기대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코엑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양한 스토리지를 전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본다면 D램이 HBM을 이긴다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수익률이 절대 D램이 HBM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40% 초반에 수익률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을 냈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목표 주가 13만 원을 제시한 게 그냥 끝이 아니라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이 HBM 중심에서 D램 중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D램의 쇼티지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는 삼성이 가장 그 최대 강점인 규모의 경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삼성은 D램을 원가 절감. 이 아주 귀재입니다.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제조의 효율성 엄청 잘합니다. 이게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KB증권의 그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이 아니라 D램으로 AI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2026년 영업이익률은 26조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어게인 2018년 왕자를 탈환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정말 이 보고서대로 내년에 현실화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주 이제 제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